이것은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빛이, 빚이, 정답은 후자입니다. 빛이 많다고 읽으면 머리를 빗는 빛이 많다는 것이겠지요. 이것은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꽃이, 전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닭이, 전자입니다. 들으면 이해하시겠지만 사실 아나운서들도 잘못된 발음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원래는 맛있다인데 맛있다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많아서 두 개 다 맞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이것은 당연히 맛없다겠지요. 이것을 맛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혹시 국어 잘 아시는 분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집행권원이라 함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어려운 표현이니 모르셔도 되고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라고 이해해 주세요. 이를 과거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일본식 표현이라는 이유로 현재는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된 판결문,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문. 2.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 결정. 3. 공정증서 중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 4. 조정조서, 화해조서.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법원의 판결과 조서인데 공정증서의 경우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만 공증을 받으려면 수수료가 상당히 들기는 합니다. 사무분담 바뀔 때 판사들은 긴장할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단독판사이건 부장판사이건 배석판사이건 똑같습니다. 물론 그 긴장의 정도는 배석판사가 제일 심합니다. 어떤 부장판사와 같이 일을 하느냐에 따라 1년의 생활이 좌우되니까요. 배석판사는 보통은 1년마다 바뀝니다. 제가 배석판사를 할 때 약 30년 전에는 6개월마다 바뀐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부장판사는 배석판사와 법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사실상은 배석판사가 약간의 부하 직원의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부장판사도 어떤 배석이 오는지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명 중 9명은 괜찮으나 가끔 벙커, 즉 속을 썩이는 배석이 있기 때문이지요. 단독판사는 혼자 하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거의 없긴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합의부였으므로 조서 작성하는 분은 사무관, 즉 5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이 어떻게 사무관이 되었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로 조서 작성이 부실했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처음부터 가르쳐주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고쳐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기일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다음 기일을 지정했다면 속행이 아니라 연기라고 적어야 합니다. 지금도 변론 조서를 보면 판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속행이라고 적은 조서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만약 피고가 안 나와서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진술 간주했다면 이것은 피고가 제출한 2003년 9월 1일자 답변서 진술 간주 이렇게 적어야 하고 두 줄로 나누어서 피고 2003년 9월 1일자 답변서 진술 간주라고 쓰면 안 됩니다. 전의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명칭은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합니다. 은행에 조회를 했다면 사실조회가 아니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한 것이고 세금에 관해서 조회를 했다면 과세정보 제출명령이며 통신사회 조회를 했다면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이겠지요. 그런데 만약 이런 것을 사실조회라고 적었다면 수정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을 생략했다면 피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구한다 라는 문구를 적어 주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틀리면 맞을 때까지 계속 수정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일에 재판을 50건 했다면 그만큼 조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